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돈은 어떻게 흐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웬만한 거의 대다수의 물건이라고 할게요.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어쨌든 낙하를 하게 됩니다. 중력에 이끌려서. 그런데 돈은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돈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송구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힘없고 정보력이 딸리고 도대체 무엇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언론에서는 뉴스에서는 누가 100억짜리 빌라를 샀네. 누가 수십억짜리 자산을 투자를 했네. 누군가는 자기 돈 5억 투자하고 은행 대출 50억 끌어다가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2, 3년 뒤에 다시 팔 때는 뭐 100억 원대의 차액을 남겼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도 사람이에요. 참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구나. 자, 없는 돈 가지고 이래저래 정말 소위 말해서 털리듯이 자, 고정 수입을 일정 부분 털리고 나서 남은 돈 가지고 어찌어찌 재테크를 해보려고 해도 기회는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돈을 버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도 너무나 자주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로또를 살 때가 있어요. 예, 이제 살 때가 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근데 막상 손에 쥐면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라는 것을 정말 제 눈으로 직접 정말 목격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시는 분들 오늘 강의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향성에 동승하여 수익을 추구한다.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검색 엔진에 그냥 추세 추종 전략 또는 뭐 트렌드 팔로잉 스트래티지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된다면 정말로 엄청난 양의 책들, 문서들, 또 개인적인 견해들, 또 수많은 강의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뭡니까? 특별한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말이라고 표현하자고요. 딱 달리는 말이 있어요. 그 달리는 말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내가 달리는 말이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지거나 멈췄을 때 어떻게 내릴 것인가? 자, 다들 이런 관점에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추세 추종 전략의 어찌 보면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조금 템포를 늦추고 속도를 늦춰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이 관리 종목에서도 추세 추종 전략, 증거금 100%짜리 종목에서도 추세 추종 전략 또는 자 지금 상한가를 막 가고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또는 2, 3일 정도 보유하는 것도 추세 추종 전략. 물론 일맥상통한 의미는 있습니다. 왜? 강한 추세를 쫓아가서 추종하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국내 시장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자 지구상에 가격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쌀이 되었건, 커피가 되었건, 콩이 되었건, 주식이 되었던. 자, 이런 것들 보면 뭐 삼성전자는 대략 40년치의 가격 데이터가 있겠죠.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런 식으로 가격 데이터를 쭉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격 데이터가 뭐냐? 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는가? 대략 700년에서 800년 정도의 가격 데이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좀 확인을 좀 해보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대략적으로 놓을게요. 자, 8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800년이라는 가격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는가? 슬라이드를 조금 앞으로 넘겨서 무엇을 해볼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백테스팅과 검증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백테스팅. 자, 이 부분은 뭐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인데 지금 내가 세운 전략 여러분들이 경제방송도 보고 또 MTS, HTS로 뉴스도 보고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과거에 어떠하였고 현재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들 지금 예리하게 어떤 신호가 있지는 않을까. 또 내가 예상하는 흐름들의 어떤 근거가 타당한가.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직접 손으로 눈으로 확인들 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백테스팅이라는 걸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죠. 다양한 시도. 자, 전략 첫 번째는 단타. 그리고 전략 두 번째는 스캘핑. 전략 세 번째는 스윙.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정말 수백 가지를 적용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 적용을 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약 800년 동안의 그 가격 데이터 내에서 오로지 수익을 낸 전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팔고 사고를 반복하기도 하고 또 야금야금 수익을 소위 말해서 틱뛰기가 되었든 1퍼 뛰기가 되었든 어쨌든 수익을 내고 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원금 대비 10%, 20%, 50%의 수익을 냈다 할지언정 자,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 하신 분들 정말 많이들 계실 겁니다. 정말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자, 단순하게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격 데이터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자, 삼성전자를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딱 적용을 해 보았을 때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은 추세 추종 전략이었다. 스타캐스틱 아니면은 볼린저 밴드, RSI, CCI, 파라볼릭 지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긍정적 변수, 이거를 나쁜 신호, 좋은 신호, 신호가 2개 이상이면 매수, 매도 복잡하게 적용을 해도 결국에는 추세 추종 전략이 가장 성과가 좋았다. 우리나라 기준했을 때도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였냐면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서 주주비책 강의 영상 좀 보시면 아마 요즘은 좀 쉽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 엑셀을 좀 잘 다루신다면 지금 잠시 후에 방송 끝나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장이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파락, 음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0.1%로 개파락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 상한가를 가든지 말든지. 3일째 되는 날에 자 플러스 1%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로직에 있는 상, 계좌에 있는 돈을 자 일정 부분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장중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장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게 되죠. 장 마감 때 자 손실이든 수익이든 오전 장 초반에 자 갭 상승에 의해서 그 신호에 의해서 매수한 물량을 일괄적으로 손실이든 수익이든 싹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내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갭 상승이면 매수, 종가에 무조건 매도. 그리고 자, 갭 하락이면 그냥 아무 포지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내내 반복을 한 거예요. 1년, 2년, 3년. 실제 백테스팅, 즉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전략을 검토했을 시에는 수익률 곡선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는 급한데 우리는 작은 돈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거를 내가 견딜 자신이 없어. 그게 문제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에 있어서 로직은, 기술은 별거 아니다라는 것. 물론 이 부분도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추세 추종 전략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명확한 규칙 수립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입, 청산, 위험 관리 이거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자, 진입이야 당연히 도대체 언제 살 것인가?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오전장에는 매도에 집중을 좀 많이 합니다. 오전장에 매도에 집중을 좀 많이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가족분들에게도 장 초반에는 되도록이면 매도 그리고 보통 2시, 3시경쯤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매매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장중에 매매해봤자 물론 벌기도 많이 벌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매우 높아질 수가 있겠죠. 시가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종목군들 정말 순간 급등하고 순간 급락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어떤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라버린 거예요. 모두. 경우의 수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게 뭐냐? 되도록이면 종가에 장중에 선별하고 관찰하고 준비한 종목을 종가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개파락이든 갭상승이든 또는 장 초반 흐름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고가권에 매도하는 전략을 그래도 꾸준하게 반복해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 그냥 시가에 에라 모르겠다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 기업이 어떤 이유로 상한가 갔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시가 갭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 시가에 살짝 매수하면서 이후 강한 매수세가 붙어주면 뭐 또다시 추가 매수하면서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2, 3일 내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또는 12%이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 제가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수열상 지지받는 가격대에서 물량을 매수하시면서 반등 구간 내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전략을 내가 세웠다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략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 상황은. 그래서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청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이걸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다 하신다라면 이 책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미 오래된 책이긴 한데 제 제목을 바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책 제목 바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거북이 매매라고 죄송합니다. 거북이 매매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해보시면 이제 대충 그거라고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거북이 매매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아마 이제 보시면 소위 이제 마이클 코땡이라는 분들이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보다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대체 얼마에 내가 매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절의 기준부터 일단 잡아드리면, 자, 일단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했어요. A라는 종목을 딱 매수를 하면, 자, 오늘 종가가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숫자가 좀 작죠?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그리고 오늘은 고가가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저가는 9,8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는 10,000원. 그리고 오늘 저가는 9,800원. 그리고 오늘 고가는 11,000원. 자, 그러면 각각의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것들을 다들 잘 아실 테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세 개의 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언제 가격을 달성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이 뭡니까? 9,800원과 11,000원이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발생한 가격이에요. 자, 어제 기준으로 오늘 가격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매수했으니까 내가 손절을 과연 얼마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기술적으로 좀 따져보는데 오늘의 저가와 고가가 어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자, 9,800원, 즉 11,000원에서 차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1,200원이죠. 맞습니까? 자, 1,200원. 자, 그러면 오늘 종가가 11,000원으로 끝났다. 오늘 종가가. 그리고 그 다음날 시세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1,200원이라는 값은 어떤 값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1,200원은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손절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지만 아직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판부터 소위 말해서 몰빵,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까지 써서 소위 무슨 미수다, 신용이다, 무슨 몰빵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서히 어느 정도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갑자기 고점 대비 우리가 1,200원 정도 하락을 하면 매도한다 이러면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보통은 각자 사람마다 달라요. 뭐 2분의 1이 되었든 3분의 1이 되었든 4분의 1이 되었든 자, 각자 자신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즉 중요한 골자는 이겁니다. 어제 매수를 했다라면 어제의 저가, 고가 그리고 오늘의 저가, 고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자, 빼서 나온 값 그게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값의 반 500원이든 200원이든 400원이든 600원이든 그 다음날에서부터 자, 해당 가격만큼 주가가 하락을 한다. 11,000원이었던 주가가 만약에 1,500원이 됐다. 내가 생각했던 손절의 기준은 500원, 마이너스 500원이었는데 자, 그러면 뭐다? 매도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매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 좀 말이 좀 복잡한 나름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가? 돈 버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대다수의 시스템 트레이딩들도 거의 이와 비슷한 형태로 매도 가격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신만의 나름의 전략으로 만드신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생각을 하고 절대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외국인들은 또는 기관들은 3일선 깼으니까 매도하자. 5일선 깼으니까 매도하자.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 식의 어떤 가격 전략, 또 그보다 좀 더 복잡하거나 난해한 가격 전략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신만의 전략으로 만드신다라면, 자, 청산 매도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것이 손절이 되었든, 익절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크게 빠질 것 같아 매도, 상한가 풀렸네 매도, 급락이 나왔네 매도가 아니라 전략적인 손절, 전략적인 익절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위험 관리, 자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위험하냐면은 제가 이제 자주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노골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길 가다가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잃어버리면 하루 왼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정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뭐 주식하면서 부동산 하면서 뭐 수백, 수천, 수억 원 단위의 뭐 등락 움직임,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또는 근육이 생기시면서 잘 견딜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견디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위험 관리에 있어서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넘어섰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금 전폐를 하고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해 하시면서 다소 철학적이고 망상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 우울증이 온다든지 갑작스럽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공황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포지션의 규모는 본께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목표한 10억을 벌기 위해서 1억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만큼 일을 각오를 하면서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정말 사지가 경직되면서 도대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호가 한두 개 움직일 때마다 정말 엄청난 내가 감당하기 큰 돈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덜컥하면서 정말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 상황까지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금액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험 관리가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할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중을 줄이든지 손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릇을 초과해버리면 어렵겠죠. 그래서 영화, 이제 스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제 아시죠? 이제 스캠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왜 개미들이 매번 실패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죠. 뭐 너희들이 뭐 기관이 외인이 맨날 이렇게 개인들의 투자 내역도 다 보면서 이렇게 팩스를 송수신하고 실제로 수년 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모 증권사는 그냥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데 갑자기 그 증권사의 이용자들의 매수 매도 내역이 HTS에 확 표시가 되는 이 믿지 못할 사건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딱 그 조현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미는 매 순간 가진 걸 모두 걸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자, 위험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관리도. 모든 걸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내가 손절이 되었대. 비중을 증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구력이 없으면 절대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저도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오며 가며 듣는 이야기인데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그래요. 뭐 CFD가 되었든 뭐 다른 뭐 미수, 신용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좋다 나쁘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 추세 추정 전략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평정심이라면 평정심일 것이고 웬만한 변동성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정말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정신력인데 그 정신력과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각오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 왜? 지금 가진 거 남의 돈으로 만약 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이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느 누군가의 돈이 되었든지 간에 자,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지옥행 급행열차를 지금 스스로가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부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백테스팅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통한 성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뭐 이제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신호,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 기간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진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1강부터 여러분들께 쭉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딜사이트 경제TV에 아마 플레이리스트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주주비책과 관련된 뭐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라면 쭉 한번 다른 또 전문가님들의 강의와 같이 좀 보신다라면 뭐 충분히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실제 종목 기준으로 여러분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백테스팅과 이제 검증,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심에 있어서 요즘은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0, 3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툴을 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트레이드로 뭐 시작하는 것들, 뭐 차트로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과거 데이터부터 현재까지 생각보다 손쉽게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전략을. 그런데 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그래도 한다면은 검색식 정도. 아니면 대다수 분들이 직접 수기식으로 종목 찾고 차트 보고 현재가창 보고 또는 어떤 수급상황 보고 이제 하나씩 하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들 다 따지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무료방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이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래도 시장에서 꽤나 인기 있을 법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백테스팅한 결과 그리고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투자 가격 전략까지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자 그러한 정보 정말 희석되지 않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전략을 꼭들 참여를 하셔서 내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바로바로 확인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백테스팅 결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객관적 검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API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그 API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시면 보통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싶으시면 모 증권사에 서비스명을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캐치볼 많이 하죠. 캐치볼 할 때, 공을 잡을 때 쓰는 그 캐치볼 할 때 그것
들어간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소위 백테스팅을 어느 정도 해보실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뭐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추세 추종 전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이 아무거나 막 사서 뭐 증백 종목이든 아니면은 재료가 갑자기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가 막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이든 그냥 아무거데다가 이제 막 갖다 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또는 분봉상에서도 뭐 추세가 있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3분봉에도 추세가 있고 10분봉에도 추세가 있고 30분, 60분, 뭐 일봉, 주봉 다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유람선이 방향을 한번 트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유람선이 딱 4일 걸린다라고 합니다. 방향만 트는데 항공모함은 더 걸리겠죠? 일주일 보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뭐 엔터프라이즈호 같은 것들. 그에 반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평인가요? 제가 약간 레저문을 잘 몰라서 그쪽에 이제 각이 큰 게 있죠. 바나나 보트 이런 것들 방향을 휙휙 돌리죠. 갑자기 앞으로 갔다가 방향을 왼쪽으로 확 틀어버리면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데,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큰 움직임은 방향을 트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수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년에 한 번. 그래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버리고 오늘은 왼쪽, 내일은 오른쪽, 또 그 다음날은 위로, 아래로. 자, 이렇게 요동치는 시세는 사실상 추세가 형성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고 추세가 형성되었다라고 딱 볼 수 있는 신호는 딱 한 가지죠.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방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도 공개 추천드렸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상장량 장중에 최대 한 150만 주 정도까지 쌓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물론 상장량이 줄었지만 자, 재료라든지 가격, 시세만 놓고 보게 된다면 내일 갭상승 흐름을 웬만해서 보여주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틀 정도의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딱 이틀. 근데 그게 3일, 4일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뭐 SK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처럼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그 나름대로 시가총액이 조단이든 재료가 역대급의 뭐 3조 5천억 원의 마일스톤 뭐 계약을 체결했든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시장 참여자들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이틀이건 3일이건 4일이건 시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다들 여차하면 매도하기 급급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는 이런 단기적인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방향을 트는데 뭐 3, 4일, 방향을 바꾸는데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 큰 그런 어떤 배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한 번쯤은 크게 한 번쯤은 정말 공격적으로 추세를 끌고 가는 올라타는 그런 어떤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잊게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잊게 된다라는 게 어떤 때는 시장 상관없이 수익을 낼 때가 있어요. 이제 개별주만 볼 때.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막 급등락을 하든지 말든지 일단 나만 돈 벌면 돼.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래도 시장의 근은 봅니다. 시장의 근은 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게 미쳤다고 시장이 막 폭락하고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뭔가를 사고 팔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무조건 봐요. 항상. 무조건 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세부적으로 파동이 어떻네, 저쩌네, 아니면은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냥 시장의 방향성을 현재 진행형으로만 보지 앞으로 내일 또는 먼 훗날까지 예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디언 기후제 지내듯이 비나이다, 제발 좀 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라면 언젠가 비가 내리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올라라 하면 언젠가 오르겠죠. 그만큼 내 자신도 나이를 먹겠고 늙어가겠죠. 그리고 반찬은 더 빈궁해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가고 섹터는 딱 한 가지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주주비책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섹터,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 판별은 아주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필요 없다. 거래대금, 무조건 거래대금이다. 왜냐? 저가주도 있고 고가주도 있어요. 뭐 고가라는 것은 주가의 위치가 아니라 비싼 주식이라는 걸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가주가 뭐 1,000원짜리가 100만 주 거래된 것과 그리고 50만 원짜리가 100만 주 거래된 것의 거래 대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동일한 성질의, 동일한 급의, 동일한 레벨의 시세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고가권의, 그러니까 고가주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뭐 우량주가 되었든 어떤 섹터 대표 종목이 되었든 상당히 존심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섹터 대장주, 주도주, 그러한 것들이 보다 강한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불나방처럼 휙 하고 올렸다가 휙 하고 빠지면서 내가 매도하려고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든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다든지 사실 이러한 시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거의 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6개월 동안 초단기 매매, 단기 매매, 스캘핑, 상따 또는 시가 매매 뭐 기타 등등의 어떤 트릭,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예상했던 기대만큼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셨다라면 정말 송구한 이야기지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느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겟, 즉 사냥감을 바꾸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중독되었거든요. 이제 습관이에요. 정말 습관이 됐고 중독이 되다 보니까 못 바꾸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바꾸셔야 될 겁니다. 안 바꾸면 진짜 망합니다. 그 점을 꼭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섹터가 되었든 테마가 되었든 거래대금이에요. 그리고 이 거래대금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있든 섹터가 있든지 간에 자, 거래대금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이것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단시간 내에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가? 똑같은 테마, 똑같은 섹터 내에 있지만 A라는 종목은 15%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 B라는 종목은 7%대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B라는 종목은 거래대금이 5천억 원이고 A라는 종목은 거래대금이 1,000억 원이다. 그러면 B가 대장일까요? A가 대장일까요? 자, 여기서 복잡하게 난해하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상승률이 높은 A라는 종목이 대장주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 자,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또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자,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무료방에 참여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해법도 역시 함께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준비를 할 터이니 꼭들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자, 왜 A라는 종목이 중요한가? 상승률이 더 크고 거래대금은 적은데 왜 그런가?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통물량 주식수, 발행 주식수, 그리고 실제 소신을 갖고 투자한 사람과 부하내동자,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시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아주 쉽게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소신 투자자들은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B보다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 대장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도 바뀌고 또 3일 뒤에도 바뀌고 합니다. 요즘 시장은 참 그렇더라고요. 어제의 대장이 오늘의 2등주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참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뭐 억 단위 이상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소위 말해서 1%, 2%, 3%. 자, 그 정도 수익만으로도 정말 하루에 정말 일반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익금을 취하는 그런 거래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추세 추종 전략을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추세 추종 전략이 잘 먹히질 않습니다. 잘 먹히질 않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자, 회사를 믿고 기업을 믿고 그리고 그 성장성과 펀더멘탈, 공시 이 모든 것들을 검토했는데 너무나 좋아. 유보율도 꽤 괜찮고 지금 현재 처분되지 않은 장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 규모도 꽤 돼.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횡령,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친다든지 무슨 되먹지 않은 일들이 정말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죠.
정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억나는 건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3년 주기로 서해에서 보물선 발견했다는 회사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 가서 갑자기 무슨 우라늄을 캔다는 나라도 많았었고, 지금 그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이거는 제가 되게 잊지 못하는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뭇가사리로 종이를 만든다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실제 주가도 급등을 했었어요. 결국 상폐가 되었었지만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그걸 참 믿지는 않지만 시세에 정말 불나방처럼 달려드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 좀 놀라운데,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에 있어서 문화라든지 성숙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급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자, 첫 번째,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철저히 믿어왔습니다. 자, 뭐냐면은 기관도 외국인 수급을 쫓아가고 개인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쫓아간다. 예전엔 분명 그랬어요. 딱 정확한 시기를 보게 된다면, 자, 미래를 내다보는 에셋에 계신 그런 어떤 회장님이 어느 날 수면 위로 떠올랐던, 정말 대한민국에서 펀딩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소위 말해서 그림자 매매, 수급 추종 매매가 상당히 선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투자 문화 자체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하면 돈이 벌렸었습니다. 지금도 꼭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수급을 이야기를 꺼내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자,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핸들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심지어는 거의 상당수의 종목군들은 장 시작하고 난 뒤 대략 5분에서 10분 내에 프로그램이, 자, 당일 거래량의 최소 10% 또는 전일 거래량의 10%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 종목은 정말 개별주가 아닌 이상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를 장중 내내 쭉쭉쭉 이어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말에 어폐가 맞지는 않겠지만, 자, 프로그램 수급에 의해서 보통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은 장중에만큼은 기관과 외국인도 덩달아 순매수가 강하게 붙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수급을 상당히 좀 중시 여기셔야 된다는 것. 물론 각 증권사별로 종목별 프로그램 실질적인 장중 매수 매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시고, 자, 호가창에도 실제 해당 기능의 수량과 호가창에 발생하는 수량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일정 패턴을 갖고 있는 수량이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것이 현재가 창에도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비교를 해 보신다라면 내가 그런 어떤 실질적인 매수 매도 프로그램 창을 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스크린 바꿔가면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창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나름의 해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제가 못다한 이야기, 자,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자,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장문의 글로써 남겨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시중 어느 서점 가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아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돈의 흐름, 시그널 포착,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60, 120, 뭐 기간, 연속 5거래 이상 순매수 또는 연간 분기 실적 발표. 자, 이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 또는 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자, 많은 분들이 실적이 좋을 것 같아, 컨센서스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와요. 그런데 그 시세는 보통 3개월 전서부터, 즉 전분기가 발표가 된 이후 다음 분기 시작될 때부터 그 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미리 선점하고 미리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 분기 실적 발표될 즈음, 연간 실적이 발표될 즈음에는, 자, 재료 소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자,
하나로 시작하는 그룹사들의 종목은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실적 발표하면 급락. 최근에 APR도 그랬죠. 실적 좋은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자, 그런 것들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고가 신저가 돌파는 자, 주주비책 과거 영상 강의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보아주시고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자, 카메라 앱으로 딱 갖다 대시면 자, 무료방 안내되니까요. 자, 무료방에서 마저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